아니, 공장 다니는 손으로 나물 묻힌 거 솔직히 더럽잖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부엌에서 친구와 통화하는 유나의 말이 그대로 들렸거든요. 기계 만지던 손으로 음식 만지는 게 싫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 안 빠져.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솔직히 집 수준이 보여.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 숨이 막혔어요. 제가 사는 방식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었거든요. 매번 가져와서 냉장고만 차지하고 버리기도 미안하고 아예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이 손이 부끄러워졌어요.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다는 걸, 이 손으로 학비를 벌었다는 걸, 이 손에 담긴 사랑의 무게를 말이에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희 채널의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순자입니다. 올해 66이고 30년 넘게 이 작은 도시의 산업단지에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일을 해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밴지 벌써 몇십 년이 되었나 봅니다. 알람 시계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지거든요. 그러고 보니 요즘엔 알람도 맞춰놓지 않아요. 몸이 알아서 깨우니까요. 시계 바늘이 5시를 가리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창문을 여는 거예요. 찬 공기가 얼굴을 때려도 한숨이 먼저 나오죠. 멀지 않은 곳에서 들려오는 기계 소리가 하루의 시작을 알려주거든요. 윙윙거리는 모터 소리, 쿵쿵거리는 프레스 소리. 이 소리들과 함께 살아온 지 너무 오래되어서 이제는 자장가 같기도 해요. 세수를 하고 간단히 밥을 먹습니다. 늘 같은 메뉴죠.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 반찬은 어제 담근 무말랭이나 콩나물 무침 정도요. 혼자 먹는 밥이니까 대충 때우는 거예요. 맛있게 해봐야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요. 6시 반이면 집을 나섭니다. 공장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예요. 좀 멀긴 하지만 버스비 아끼려고 걸어 다녀요. 그 돈이면 아들네 집에 갈 때 과일이라도 하나 더 사갈 수 있거든요. 출근길에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의 아주머니들이에요. 서로 인사는 하지만 깊은 얘기는 안 해요. 다들 팍팍하게 사니까요. 그래도 가끔 누군가 오늘도 고생하세요라고 말해주면 기분이 좀 나아져요. 공장 문을 들어서면서부터는 다른 세상이에요. 기계들이 내는 소음이 귓속을 파고들어요. 처음엔 머리가 아팠는데 이젠 익숙해졌어요. 오히려 조용한 곳에 있으면 불안할 정도로요. 제가 담당하는 건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를 만드는 일이에요. 작은 부품이지만 사람 생명과 직결된 거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죠.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서서 일해요. 10시간 넘게 서 있으면 다리가 퉁퉁 부어오르거든요. 동료들은 순자 씨는 정말 꼼꼼해라고 말해줘요. 칭찬이긴 한데 마음이 무거워요. 꼼꼼한 게 아니라 그냥 무서운 거거든요. 혹시라도 제가 실수해서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요. 점심시간이 되면 공장 구내식당에서 먹어요. 1,000원에 반찬 4-5가지 나오는 식당이에요. 맛은 그냥 그래요. 짜고 기름지고. 그래도 배는 부르죠. 점심 먹고 나면 잠깐 공장 뒤편 벤치에 앉아서 하늘을 봐요. 파란 하늘이 보이는 날이면 기분이 좋아져요. 구름이 둥둥 떠다니는 걸 보면서 저 구름은 어디로 가는 걸까 생각하기도 하고요. 오후 작업은 오전보다 힘들어요. 몸이 지쳐서 집중력도 떨어지고 실수할 뻔한 적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조심하자, 조심해야 되라고 혼자 중얼거려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이상하게 생각할 텐데
저는 그렇게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해요. 퇴근 시간이 되면 정말 다리가 후들거려요. 집에 가는 길이 평소보다 훨씬 멀게 느껴지죠. 그래도 걸어가야 해요. 버스비 아까우니까요. 걸어가다가 중간중간 가게 앞에서 쉬기도 해요. 주인이 눈치 주지 않는 선에서요. 집에 돌아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발 담그기예요. 미지근한 물에 발을 담그고 있으면 하루의 피로가 조금씩 풀려요. 그러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버텼구나. 저녁은 대부분 라면이에요. 계란 하나 풀어넣고 김치 조금 넣으면 그럭저럭 한 끼가 되거든요. 혼자 먹는 밥이니까 대충 때워도 돼요. 가끔은 너무 피곤해서 그냥 빵 하나로 때울 때도 있어요. 밤에는 텔레비전을 봐요.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죠. 웃긴 장면이 나오면 혼자서도 킬킬 웃어요. 그러다가 9시쯤 되면 자리에 누워요. 내일 또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요. 이런 생활을 30년 넘게 해왔어요. 어떤 날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해요. 하지만 별 수 없어요. 이 일이 아니면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요즘 들어서는 다른 생각도 들어요. 우리 아들 민수가 결혼했거든요. 며느리는 유나라고 해요. 공무원이에요. 깔끔하고 예쁜 아이죠. 아들이 좋은 사람 만났다 싶어서 마음이 놓여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들네 집에 가려고 해요. 빈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시장에서 이것저것 사가죠. 과일도 사고 반찬거리도 사고요. 제가 직접 만든 반찬을 가져가면 며느리가 좋아해요. 어머니가 만든 건 정말 맛있어요라고 말해주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피곤했던 게 다 사라져요. 휴일이면 더 바빠져요. 몸은 피곤하지만 아들네 생각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시장도 가고 야산에 나물 캐러도 가요. 사 먹는 나물보다는 직접 캔 게 더 좋잖아요. 손이 좀 더러워져도 괜찮아요. 아들네가 맛있게 먹어주면 되니까요. 오늘도 그랬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근처 야산에 갔어요. 고사리며 취나물이며 이것저것 했죠. 손에 흙도 묻고 기계 기름 냄새도 좀 나지만 별로 신경 안 써요. 깨끗이 씻으면 되는 거잖아요. 돌아와서 나무를 다듬으면서 생각했어요. 유나가 좋아할까? 항상 하는 생각이에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싫어할까 봐서요. 지난주 일요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야산에 올라가서 캔 나물들을 정성껏 다듬었죠. 고사리는 하나하나 손질하고 취나물은 여린 잎만 골라냈어요. 손에 흙이 묻고 기계 기름 냄새가 나도 상관없었어요. 유나가 맛있게 먹어줄 생각에 마음이 들떠 있었거든요. 오후 3시쯤 아들네 집에 도착했어요. 문 앞에서 벨을 누르자 유나가 나와서 인사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유나야. 오늘 나물 좀 캐왔는데. 유나의 얼굴에 순간 미묘한 표정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말했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아서 가져온 나물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고사리, 취나물, 시금치, 도라지까지. 정말 정성껏 다듬어온 것들이었죠. 이거 다 어머니가 직접 캐신 거예요? 그럼. 산에서 캔 게 훨씬 맛있잖아. 시장에서 파는 건 비싸기만 하고.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런데 뭔가 어색했어요. 웃고는 있는데 눈빛이 별로 반갑지 않은 것 같았거든요.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온 건 저녁 6시쯤이었어요. 피곤한 얼굴로 들어오더니 제가 온 걸 보고 반가워했어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조금 전에 왔어. 나물 좀 캐왔는데 유나한테 줬어. 아,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캐오신 나물이 제일 맛있어요.
민수는 정말 맛있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마음이 좀 놓였죠. 저녁을 같이 먹었어요. 유나가 준비한 식탁이었는데 제가 가져온 나물 반찬도 함께 올라와 있었어요. 고사리 나물과 취나물 무침이요. 보기에도 정말 맛있어 보였어요. 민수는 나물 반찬을 맛있게 먹었어요. 고사리 나물을 한 젓가락 먹고는 역시 어머니 손맛이 최고예요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그런데 유나는 달랐어요. 나물 반찬에는 젓가락을 거의 대지 않더라고요. 다른 반찬은 잘 먹으면서도 제가 만든 나물만은 피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입맛에 안 맞나 싶었어요. 사람마다 좋아하는 음식이 다르니까요. 그런데 자꾸 보다 보니 이상했어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유나야, 고사리 나물 좀 먹어봐. 어머니가 직접 해서 만든 거야. 민수가 유나에게 권했어요. 유나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작은 소리로 대답했어요. 네, 먹을게요. 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았어요. 젓가락으로 살짝 집어서 입 가까이 가져가기만 하고 도로 놓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녁을 마치고 설거지를 도와주려고 부엌에 따라갔어요. 유나가 그릇을 정리하고 있었죠. 유나야, 내가 도와줄까? 괜찮아요, 어머니. 앉아 계세요. 부엌 한쪽을 보니 냉장고가 있었어요. 문을 열어보니 제가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통들이 그대로 쌓여 있더라고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마음이 확 가라앉았어요. 설마 안 먹는 건 아니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불안했어요. 왜 냉장고에 그대로 쌓여 있는 걸까요? 유통기한 지난 것들도 있는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온 뒤로도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생각만 했어요. 유나가 내 반찬을 안 먹는 걸까? 다음 주에도 갔어요. 이번에는 도라지 무침과 시금치나물을 만들어 갔죠. 정성을 더 들였어요. 간도 맞춰보고 모양도 예쁘게 담았고요.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어요. 유나는 여전히 감사합니다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먹지 않았어요. 민수만 맛있게 먹을 뿐이었죠. 그날도 부엌 냉장고를 슬쩍 봤어요. 지난번에 가져온 반찬통들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번엔 확실히 알았어요. 유나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걸요.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했어요. 왜 안 먹을까? 맛이 없는 걸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며칠 뒤 또 갔어요. 이번엔 직접 물어보기로 했어요. 더 이상 이상하게 넘어갈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저녁 식사 중에 민수가 유나에게 말했어요. 유나야, 어머니 나물 왜 안 먹어? 정말 맛있는데.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유나는 젓가락을 들고 있던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했지. 요즘은 다 위생 생각해서 먹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위생이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이 더럽다는 뜻인가요?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슨 소리야? 어머니가 얼마나 깨끗하게 만드시는데.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유나의 목소리는 작아졌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에는 상처가 났어요. 위생 문제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제 음식이 더럽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과 기계 기름으로 거칠어진 손을 보니까 유나의 말이 이해됐어요. 매일 공장에서 일하는 제 손으로 만든 음식이 더러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내가 너무 촌스러웠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그동안 정성껏 만들어간 음식들이 모두 의미 없는 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다음 날부터는 나물 캐러 가지 않았어요.
시장에서 반찬을 사가는 것도 그만뒀어요. 유나가 싫어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그냥 더러운 시어머니로 보는 거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촌스러운 할머니로요. 그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뭘 해야 하지?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빈손으로 가야 하나요? 아니면 아예 가지 말아야 하나요? 마음 한쪽에서는 화도 났어요. 그렇게 싫으면 처음부터 말하지 그랬어. 하지만 곧 그 마음도 사그라들었어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직접 말하기 힘들었겠죠. 결국 제가 알아서 물러나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더 이상 유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은 정말 아팠어요. 그동안의 정성이 모두 헛된 일이었다는 생각이에요. 그런 일이 있은 뒤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동안 아들네 집에 3번 정도 갔는데 빈손으로만 갔어요. 유나 눈치를 봐서요. 그래도 며느리는 여전히 정중하게 대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언제 오셨어요? 들어오세요. 예전과 똑같은 인사였어요.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제가 아무것도 안 가져오니까 유나의 얼굴이 훨씬 편안해 보였거든요. 그걸 보면서 역시 내가 짐이었구나 싶었어요. 어느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집을 나섰어요. 날씨가 좋아서 걸어가면서 바람이라도 쐬고 싶었거든요. 공장까지 가는 길에 아들네 집 앞을 지나게 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쯤이니까 아직 모든 집이 조용했어요. 아들네 집도 마찬가지였죠. 불이 꺼져 있는 걸 보니 아직 안 일어났나 봐요. 그런데 현관 앞에 뭔가 있더라고요. 검은 쓰레기 봉투였어요. 아마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미리 내놓은 모양이었어요. 별로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봉투 한쪽이 찢어져 있었어요. 아마 길고양이가 뒤진 모양이었죠. 찢어진 틈으로 안쪽이 보였어요.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는데 뭔가 익숙한 게 보여서 걸음을 멈췄어요. 플라스틱 통이었어요. 투명한 밀폐용기 같은 거요.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싶어서 더 자세히 봤어요. 그리고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만든 나물통이었거든요. 뚜껑에 붙어 있는 스티커를 봤어요. 취나물이라고 제 손글씨로 적혀 있더라고요. 틀림없었어요. 지난달에 가져다 준 취나물 무침이었어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봉투를 들여다보니 다른 통들도 보였어요. 고사리, 시금치, 도라지라고 적힌 스티커들이 보였거든요. 모두 제가 정성껏 만들어간 반찬들이었어요.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어봤어요. 안에는 제가 가져다 준 반찬통들이 여러 개 들어 있었어요.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은 채로 버려진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며느리가 제 음식을 안 먹는 건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예 버렸을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봉투를 들고 멍하니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닐 수도 있는 시간이었는데 아무 생각이 안 났어요. 그냥 멍했어요. 이렇게까지 싫었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무너졌어요. 그동안 새벽에 일어나서 나물 캐러 다닌 일 정성껏 다듬고 양념한 일 예쁘게 포장해서 가져간 길. 모든 게 헛일이었구나 싶었어요. 더 화가 난 건 따로 있었어요. 그냥 안 먹는 것도 아니고 몰래 버렸다는 거예요. 제 앞에서는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뒤에서는 쓰레기통에 버린 거잖아요. 그 순간 누군가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였어요. 깜짝 놀라서 봉투를 놓고 몇 걸음 물러났어요. 유나가 나왔어요. 머리도 대충 묶고 잠옷 차림이었죠.
쓰레기 봉투를 확인하러 나온 모양이었어요. 제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어머니, 이렇게 일찍 뭐 하세요? 유나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황한 게 확실했어요. 제가 쓰레기 봉투를 뒤지고 있는 걸 본 거잖아요. 나 지나가다가 봤는데. 이게 뭐니? 제 목소리도 떨렸어요. 화가 나는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거든요. 유나는 대답하지 못하고 입만 벌리고 있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내가 만든 반찬들이잖아. 왜 이런 데 있어? 그게, 어머니, 먹기 싫으면 싫다고 말하지 그랬어. 왜 이렇게 몰래 버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평소에 화를 잘 안 내는 성격인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유나는 울 것 같은 표정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게 할 말이야? 어머니가 정성껏 만들어주신 건 알아요. 정말 고마워요. 그런데 뭐? 그런데 정말 먹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손이 너무. 유나는 말을 끝까지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었어요. 제 손이 더럽다는 얘기였거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치밀었어요. 30년 넘게 공장에서 일한 이 손으로 아들 키우고 가정을 꾸렸는데 그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지 그랬어. 받아놓고 뒤에서 버리면 되냐?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계속 사과만 했어요. 하지만 이미 화가 나서 돌이킬 수 없었어요. 앞으로는 가져가지 않을게. 이런 일도 없을 거야. 그 말을 하고는 돌아서서 걸었어요. 유나가 뒤에서 뭔가 말하는 것 같았지만 듣지 않았어요. 그냥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었어요. 공장까지 가는 내내 마음이 복잡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요. 그동안 정성껏 했던 일들이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졌어요. 출근해서도 일에 집중이 안 됐어요. 자꾸 아침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거든요. 동료들이 오늘 왜 그래요? 라고 물어봤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점심시간에도 밥맛이 없었어요. 구내식당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심하게 했나? 하지만 곧 아니야. 유나가 더 심했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퇴근 시간이 되어서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집에 가는 길이 평소보다 더 길게 느껴졌어요. 아들네 집 앞은 다른 길로 돌아서 갔어요. 또 마주칠까 봐서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텔레비전을 켜놓고 있어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자꾸 아침에 본 쓰레기 봉투가 떠올랐거든요. 밤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앞으로 아들네 집에 어떻게 가야 할까요? 이제 정말 빈손으로만 가야 하는 걸까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었어요. 다시는 나무를 캐거나 반찬을 만들어 가지 않겠다는 거요. 그런 정성은 이제 접어야 할 것 같았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도 컸어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차갑게 굴 수도 있구나 싶었거든요. 앞으로는 더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일이 있은 뒤로 며칠 동안 아들네 집에 가지 않았어요. 가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차마 갈 수가 없었거든요. 유나와 마주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용기를 냈어요. 그래도 아들이 걱정할 수도 있고 너무 오래 안 가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았거든요. 목요일 오후에 갔어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문 앞에 섰어요. 벨을 누르기 전에 한숨을 크게 쉬었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가 문을 열었어요. 얼굴이 어색했어요. 지난번 일 때문에 서로 불편한 게 느껴졌거든요. 응, 유나야. 인사를 나누고 거실에 앉았어요. 평소보다 말이 없었어요.
유나도 저도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민수는 회사에서 늦는다고 연락 왔어요. 그래. 짧은 대화만 오갔어요. 예전처럼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공기가 무겁다고 해야 하나요? 차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유나가 전화를 받고는 부엌 쪽으로 들어갔어요. 아마 친구 전화인 모양이었어요. 처음엔 신경 쓰지 않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거실에서도 들릴 정도로요. 아, 진짜 스트레스야. 유나의 목소리였어요. 뭔가 불평하는 톤이었죠.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 말을 듣고 귀를 기울였어요. 저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았거든요. 아니, 공장 다니는 손으로 나물 묻힌 거 솔직히 더럽잖아.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더럽다는 말을 또 들었거든요. 기계 만지던 손으로 음식 만지는 게 싫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 안 빠져. 숨이 막혔어요. 제 손에서 냄새가 난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직접적으로 말하는 걸 들으니 충격이었어요. 솔직히 집 수준이 보여.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 집 수준이라고 했어요. 제가 사는 방식 자체를 무시하는 말이었죠. 매번 가져와서 냉장고만 차지하고 버리기도 미안하고. 유나의 목소리는 점점 불만이 커졌어요. 그동안 속으로 얼마나 싫어했을까 싶었어요. 아예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아예 안 오면 좋겠다고요? 제가 그렇게 짐스러운 존재였나요?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소파에 앉아 있는데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제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유나가 계속 말하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는 어머니 편만 들고 나보고 이해하라고 하는데 솔직히 한계가 있어. 그래도 참아야지. 시어머니인데 상대방이 뭔가 말하는 것 같았어요. 참기도 한계가 있어. 매주 와서 이상한 반찬 놓고 가면 내가 어떻게 해. 버리자니 미안하고 먹자니 역겨워. 역겹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제가 정성껏 만든 음식이 역겹다는 거였어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여기서 울면 안 되니까요. 조용히 일어나서 현관 쪽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고 문을 열었어요. 유나가 아직 전화하고 있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을 나와서 계단을 내려갔어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어요. 제대로 걷기가 힘들 정도였죠. 아파트 아래층에 앉을 곳이 있었어요. 벤치 같은 거요. 거기에 주저앉았어요. 손을 내려다봤어요. 기계 기름 자국이 아직 있었어요. 아무리 씻어도 완전히 지워지지 않는 얼룩들이요. 손톱 사이사이에도 검은 때가 끼어 있었어요. 이 손으로 30년 넘게 일했어요. 아들 키우느라 고생했고요. 그런데 이 손이 더럽다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역겹다는 거였어요. 유나의 말들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집 수준이 보여. 아예 안 오면 좋겠어. 역겨워.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위해서 한 일들이 모두 헛일이었구나 싶었어요. 아니, 헛일이 아니라 민폐였던 거죠. 사람들이 오가는 걸 보면서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은 저를 어떻게 볼까요? 공장에서 일하는 더러운 할머니로 볼까요? 평생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바뀔 수도 없어요. 공장 일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해야 하나요? 벤치에 앉아서 한참 있었어요. 해가 져서 어두워질 때까지 그대로 있었죠. 아무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간 건 밤 8시쯤이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이 더 초라해 보였어요. 유나가 말한 집 수준이라는 게 이런 걸까 싶었어요. 거울을 봤어요. 지친 얼굴과 거친 손을 보니까
유나의 말이 이해됐어요. 정말 초라해 보였거든요. 그날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보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며느리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들네 집에 계속 가도 될까요? 새벽까지 뒤척였어요. 유나의 말들이 계속 들렸거든요. 그 말들이 거짓말은 아니에요. 제 손은 정말 거칠고 냄새도 나요. 집도 낡았고요. 하지만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평생 열심히 일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야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도 기분이 무겁더라고요. 출근 준비를 하면서도 자꾸 어제 일이 떠올랐어요. 공장에 가는 길에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정말 초라했어요. 유나 눈에는 이런 모습이 얼마나 촌스럽게 보였을까 싶었어요. 그날부터는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정성을 보이지 않기로 했어요. 어차피 민폐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함이 컸어요. 그동안의 정성이 그렇게 무의미한 일이었나 싶어서요. 집에 돌아와서 소파에 앉아 있는데 자꾸 옛날 생각이 났어요. 유나의 말을 들으니까 과거가 주마등처럼 지나갔거든요. 민수가 초등학교 다닐 때였어요. 제가 야간 근무를 할 때가 많았죠. 밤새 일하고 새벽에 집에 오면 아들 도시락을 싸야 했어요. 손을 씻을 시간도 없이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했어요. 기계 기름 냄새가 손에서 날 때도 있었지만 어쩔 수 없었거든요. 아들이 학교 가기 전에 도시락을 싸줘야 했으니까요. 김을 묻히고 계란을 부쳤어요. 손이 거칠어서 김이 찢어질 때도 있었죠. 그래도 정성껏 해줬어요. 못 먹는 것보다는 나았으니까요. 엄마, 나물 제일 맛있어. 민수가 그렇게 말할 때가 있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와서 반찬통을 보여주며 말하곤 했죠. 친구들 도시락보다 우리 엄마 도시락이 더 맛있다고요. 그때는 정말 기뻤어요. 이 거친 손으로 만든 음식을 아들이 맛있게 먹어주니까요. 피곤해도 도시락 싸는 게 즐거웠거든요. 중학교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성장기라서 많이 먹었어요. 도시락만으로는 부족해서 집에 와서도 더 해달라고 했죠. 엄마, 배고파? 뭐 있어? 응, 잠깐만 기다려. 냉장고에서 나물을 꺼내서 무쳐줬어요. 시금치나물이나 콩나물 무침 같은 거요. 간단한 거였지만 민수는 잘 먹었어요. 엄마 손맛이야, 역시. 그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고생한 게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어요. 고등학교 때는 더 힘들었어요. 학비도 많이 들고 사교육비도 있었거든요. 야간 근무를 더 많이 했어요. 손이 더 거칠어졌죠. 그래도 아들 밥만큼은 챙겨줬어요. 새벽에 집에 와서 아침 준비하고 저녁에는 반찬 만들고 몸이 아파도 했어요. 엄마 고생 많아. 가끔 민수가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었어요. 제가 피곤한 걸 아는 모양이었죠. 괜찮아. 엄마가 뭘. 그렇게 대답했지만 사실은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는 뭐든 할 수 있었거든요. 대학교 입학할 때는 등록금이 정말 많이 들었어요. 제 월급으로는 부족해서 주말에도 일했어요. 손이 더 상했죠. 아프기도 했고요. 그래도 참았어요. 아들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갔으니까요. 제가 조금 고생하면 되는 일이었거든요. 졸업하고 취직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도와줬어요. 이 손으로 번 돈으로요. 결혼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 준비하느라 돈이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모은 돈으로 도와줬어요. 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지금은 그 손이 더러운 손이 되어버렸어요. 며느리가 싫어하는 손이요. 이 손으로 아들을 키웠는데요. 학비도 벌고 밥도 해주고 빨래도 했어요.
아플 때는 간병도 하고요. 그런데 지금은 이 손이 부끄러운 손이 됐어요. 음식을 만지면 더럽다는 손이요. 소파에 앉아서 두 손을 내려다봤어요.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어요. 기계 기름 자국도 여전히 있었고요. 이 손의 역사를 아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이 손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해왔는지, 얼마나 정성을 들여왔는지요. 하지만 유나에게는 그냥 더러운 손일 뿐이겠죠. 공장에서 일하는 할머니의 지저분한 손요.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그동안의 세월이 헛된 것 같았거든요. 아들을 위해 했던 모든 일들이 무의미해진 기분이었어요. 민수는 뭘 알까요?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는 걸까요? 만약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아내 편을 들까요? 아니면 제 편을 들까요? 아마 아내 편을 들 거예요. 요즘 남자들은 다 그렇다고 하거든요. 엄마보다 아내가 더 중요하다고 해요. 그것도 이해는 해요. 평생 같이 살아야 할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래도 섭섭하긴 해요. 이 손으로 키운 아들인데 이제는 이 손을 부끄러워하게 됐다니요. 창문 밖을 보니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루가 또 지나가는 거예요. 내일 또 공장에 가서 일해야 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일하는 것도 부끄러워질 것 같았어요. 이 일 때문에 며느리한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니까요.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이 일밖에 할 줄 아는 게 없거든요. 평생 이 일만 해왔으니까요.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해요. 이 손으로 아들을 제대로 키웠다는 거예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줬고요. 그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야겠어요. 며느리가 뭐라고 해도 제가 한 일은 의미 있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어요. 그동안의 정성이 인정받지 못한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회사에서 늦게 들어왔어요. 야근 때문에 집에 온 게 밤 9시가 넘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집안이 조용했어요. 유나야, 나왔어. 대답이 없었어요. 거실을 보니 유나가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을 보고 있더라고요. 왜 대답 안 해? 아, 오빠. 언제 왔어요? 유나는 휴대폰에서 눈을 떼지 않고 대답했어요. 뭔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죠. 무슨 일 있어? 별일 없어요. 민수는 넥타이를 풀면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저녁을 먹으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냉장고 안이 이상했어요. 어머니가 가져다 주신 나물통들이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며칠 전에 가져오셨는데요. 유나야, 어머니 나물 어디 갔어? 어머니 나물? 유나가 고개를 들었어요. 잠깐 당황하는 표정이었죠. 응, 고사리 나물하고 취나물 있었잖아. 아, 그거요? 상해서 버렸어요. 상했다고? 어머니가 언제 가져오셨는데? 요즘 날씨가 더워서 금세 상하더라고요. 민수는 의아했어요. 어머니가 가져오신 지 며칠 안 됐는데 벌써 상할 리가 없었거든요. 그때 유나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잠깐만요. 전화 받을게요. 유나가 부엌 쪽으로 가면서 전화를 받았어요. 민수는 냉장고 앞에 그대로 서 있었죠. 응, 나야. 유나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친구와 통화하는 모양이었어요. 민수는 냉장고에서 간단한 반찬을 꺼내서 밥을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부엌에서 유나 목소리가 계속 들렸거든요. 아니야,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어. 뭔가 불평하는 톤이었어요. 민수는 젓가락을 든 채로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 때문에 정말 힘들어. 그 말을 듣고 민수는 놀랐어요.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요? 아니, 공장 다니는 손으로 나물 무친 거 솔직히 더럽잖아. 민수의 손이 멈췄어요. 더럽다는 말이 귀에 박혔거든요. 기계 만지던 손으로 음식 만지는 게 싫어. 아무리 씻어도 냄새 안 빠져.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유나가 어머니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요. 솔직히 집 수준이 보여. 요즘 누가 그런 걸 먹어. 민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집 수준이라니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저를 키워주신 분인데요. 매번 가져와서 냉장고만 차지하고 버리기도 미안하고 그제서야 알았어요. 유나가 어머니 음식을 버렸다는 걸요. 아예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럴 수도 없고 정말 답답해. 민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부엌으로 걸어갔어요. 유나가 여전히 통화하고 있었어요. 민수가 온 걸 보고는 깜짝 놀랐죠. 나 끊을게. 응, 나중에 연락해. 급하게 통화를 끊었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오빠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처음부터. 민수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해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내가 다 들었어. 유나는 말을 못했어요. 뭐라고 변명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음식 버렸다며? 그게 오빠 상에서 버렸다고 거짓말까지 했고 민수는 현관 쪽으로 갔어요. 쓰레기통을 확인하려고 했거든요.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니 정말로 어머니의 나물통들이 들어 있었어요. 뚜껑도 열지 않은 채로요. 이게 뭐야? 나물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고사리, 취나물이라고 어머니 손글씨로 적혀 있었죠. 오빠, 그건 뚜껑도 안 열었잖아. 상했는지 어떻게 알았어? 유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거짓말이 들통난 거죠. 민수는 나물통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어요. 소파에 앉아서 유나를 바라봤어요. 앉아. 유나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내가 묻는 거 정직하게 대답해. 오빠, 어머니 음식 언제부터 안 먹었어? 유나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처음부터요. 처음부터? 네. 한 번도 안 먹었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싶었거든요. 왜? 맛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위생 때문에요. 위생? 오빠도 알잖아요. 어머니가 공장에서 일하시니까. 민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공장 일을 무시하는 것 같았거든요. 공장 일이 어때서? 그게 손이 뭐 더러워 보여서요. 그 순간 민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어머니를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오빠 화내지 말아요. 요즘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누가? 위생에 민감하잖아요. 특히 음식은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건 반찬이 아니야. 네. 그건 반찬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 인생이야. 민수의 목소리에 감정이 섞였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오빠, 너무 예민하게 굴지 마요. 유나가 대수롭지 않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 말에 민수는 더 화가 났어요. 예민하게 군다고? 내가? 네. 요즘 사람들은 다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이해하라고? 뭘? 민수는 일어났어요. 더 이상 앉아 있을 수가 없었거든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알아? 알아요. 그런데 뭐? 그 손이 더럽다고? 유나는 말을 못했어요. 민수가 처음으로 화를 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그 손으로 나 키우신 분이야. 그 손으로 내 학비 벌어주시고. 민수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어요. 그런데 너는 그 손이 더럽다는 거야? 오빠, 앞으로 이런 일 없기를 바라. 민수는 나물통을 냉장고에 다시 넣었어요. 그리고 유나를 바라봤어요. 내일 어머니께 사과해.
사과요? 응, 제대로 된 사과. 유나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민수가 이렇게 단호한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밤 민수는 잠이 오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상처받으셨을까 생각하니까요. 다음날 민수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왔어요. 평소보다 2시간이나 빨랐죠. 유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와요? 할 말이 있어서. 민수는 소파에 앉지 않고 그대로 서 있었어요. 유나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봤죠. 뭔데요? 어젯밤에 계속 생각해 봤어. 민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하룻밤 사이에 많은 고민을 한 것 같았거든요. 우리 엄마를 더럽다고 보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순 없어. 유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 같았거든요. 오빠, 그건 나는 결정했어. 민수는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옷장에서 옷들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죠. 뭐 하는 거예요? 당분간 따로 살 거야. 오빠, 잠깐만요. 얘기해봐요. 유나가 급하게 일어났어요. 민수의 손을 붙잡으려고 했죠. 더 이상 할 말 없어. 제가 잘못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유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진짜 후회하는 것 같았어요. 사과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민수는 짐 싸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거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아. 민수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유나가 뒤따라왔죠. 오빠, 제발 가지 마요. 어머니한테는 말하지 마. 괜히 상처받으실까봐. 그 말을 마지막으로 민수는 집을 나갔어요. 저는 그 사실을 며칠 뒤에 알게 되었어요. 일주일 동안 민수에게서 연락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데 이상했어요. 직접 아들네 집에 가보기로 했어요.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싶어서요. 문을 열어준 건 유나였어요.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유나야, 민수는 회사에 갔어요. 그래, 요즘 연락도 없고. 유나는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뭔가 숨기는 것 같았죠. 거실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집 안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하고 생기가 없었거든요. 유나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없어요, 어머니. 하지만 유나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어요. 그날 저녁에 민수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어요. 민수야, 엄마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요즘 왜 연락이 없어? 걱정되어서. 전화 너머로 민수가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요즘 좀 바빠서. 그래. 몸은 괜찮고? 네, 괜찮아요. 하지만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거든요. 유나는 괜찮니? 네, 괜찮아요. 민수의 대답이 주저주저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죠.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거 있지? 아니에요, 어머니. 엄마가 바보인 줄 알아?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어.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더니 민수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왜? 제가 어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거든요. 유나가 뭔가 했구나. 어머니, 솔직히 말해. 무슨 일이야? 민수는 결국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유나가 제 음식을 버린 일, 친구들한테 한 말, 그리고 자신의 결정까지요. 듣고 나니 가슴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기도 하고 서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민수가 걱정됐어요. 민수야, 그러지 마. 다시 들어가. 어머니?
엄마 때문에 너희가 갈라지면 안 되지.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괜찮아. 엄마는 괜찮으니까 유나하고 잘 살아. 민수가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화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할 게 뭐 있어.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어요. 아들 때문에 마음이 아팠거든요. 쟤 때문에 아들이 힘들어하는 게 가장 속상했어요. 한 달 뒤 민수가 저희 집으로 이사를 왔어요. 짐이 많지 않았어요. 가방 2개와 박스 몇 개가 전부였죠. 어머니, 괜찮으시겠어요? 집이 좁은데. 뭔 소리야? 우리 아들 집인데. 민수는 작은 방을 정리했어요. 예전에 민수가 살던 방이었거든요. 아직 그대로 있었어요. 추억이 많이 나네요. 그러게. 여기서 공부도 하고 같이 살기 시작한 지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집이 훨씬 밝아진 것 같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민수가 커피를 내려놓고 있었어요. 어머니, 커피 드세요. 고마워. 같이 아침을 먹으니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밥을 먹는 거였거든요. 오늘도 회사 가세요? 네. 어머니도 공장 가시죠? 응. 같이 집을 나서서 인근까지 걸었어요. 민수는 지하철역으로, 저는 공장으로요. 어머니, 조심히 가세요. 너도. 헤어질 때마다 인사를 나눴어요. 이런 일상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저녁에 들어오면 민수가 먼저 와 있을 때가 많았어요. 간단한 반찬이라도 준비해 놓고요. 어머니, 고생하셨어요. 너야말로.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하루 있었던 일을 얘기했어요. 별거 아닌 일상이었지만 정말 좋았어요. 어느 일요일이었어요. 민수가 쉬는 날이라서 늦잠을 잤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나무를 캐러 갔어요. 고사리와 취나무를 조금 캤어요. 예전만큼 많이는 아니고 우리가 먹을 만큼만요. 집에 돌아와서 나무를 다듬고 있는데 민수가 일어났어요. 어머니, 언제 다녀오셨어요? 방금. 나물 좀 캤어. 민수가 제 옆에 앉았어요. 나물 다듬는 걸 지켜봤어요. 어머니 손 정말 빨라요. 오래 해서 그래. 제 손을 보니 여전히 거칠었어요. 기계 기름 자국도 있었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어머니, 응?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조심스럽게요. 엄마 손, 더러운 손 아니야.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민수가 제 손을 이렇게 말해주다니요. 제일 성실한 손이야. 눈물이 날 뻔했어요. 오랫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거든요. 고마워, 민수야. 제가 더 고마워요. 이 손으로 저를 키워주셔서. 그날 점심은 제가 다듬은 나물로 만들었어요. 고사리 나물과 취나물 무침이었죠. 민수가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예전처럼 맛있다고 말해주기도 했고요. 역시 어머니 손맛이에요. 그래. 네. 어릴 때부터 이 맛이었어요. 같이 먹는 밥이 이렇게 맛있을 줄 몰랐어요. 누군가 제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뻤거든요. 그 뒤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물을 캤어요. 우리 둘이 먹을 만큼만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고요. 공장 일도 예전과 달랐어요. 여전히 힘들었지만 부끄럽지는 않았어요. 제가 하는 일이 정당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동료들도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라고 말했어요. 그만큼 제가 달라진 모양이었어요. 어느 저녁에 민수와 산책을 했어요. 집 근처를 천천히 걸었죠. 어머니, 행복하세요? 응. 너는? 저도요. 이렇게 사는 게 좋아요. 민수가 제 팔짱을 끼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팔짱을 끼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민수야. 네.
엄마 때문에 힘들지는 않니? 무슨 소리예요? 전혀 안 힘들어요. 유나하고는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어요.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도 많이 상처받았을 거예요. 하지만 제 편을 들어줘서 고마웠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같이 텔레비전을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이었는데 같이 웃으면서 봤어요. 어머니, 내일도 공장 가시죠? 그럼 조심히 다녀오세요. 너도 회사 조심히 다녀와. 이런 평범한 대화가 정말 소중했어요. 누군가 걱정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요. 그날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많은 일이 있었지만 결국은 좋은 방향으로 흘러간 것 같았어요. 제 손은 여전히 거칠어요. 기계 기름 냄새도 나고요. 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이 손으로 아들을 제대로 키웠으니까요. 나물도 이제 버려질 음식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 되었어요. 누군가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무엇보다 아들이 제 편이 되어준다는 게 가장 큰 힘이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앞으로도 공장에서 일하면서 평범하게 살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삶을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